13척 대 13척. 그리고 인류 제국은 이 전투의 기록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건 제국이 500년간 숨겨온 그 12분입니다. 챕터 1. 제국이 버린 성계, 시무주 변방, 한반도 성계. 이곳을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왜 아직도 인류가 저 성계를 지키고 있냐고. 이유가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전략적 가치도 제국 수뇌부 보고서엔 미미함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원 균열은 하루에 평균 12번 열립니다. 균열이 열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건 외란 군집. 크기도, 형태도, 숫자도 매번 다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협상 불가능하며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진 생명체들입니다. 파괴. 이 성계에 처음 배치된 병사는 3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냐고요? 오늘 아침 생존자 명단엔 2,800명이 찍혔습니다. 그나마 그게 지난달보다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난달엔 한 번의 대규모 군집 공습으로 하룻밤 사이에 4,000명이 사라졌으니까요. 제국중앙사령부는 6개월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반도 성계는 포기한다. 보급선은 끊겼습니다. 증원 요청은 반려됐습니다. 공식 문서엔 이런 문구가 찍혔습니다. 전략적 철수 권고. 그런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한 사람이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나머지도 남았습니다. 아드미랄리스 임모탈리스 이순신. 제독이 이 성계에 처음 발을 디딘 건 317년 전입니다. 당시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63%가 기계로 교체됐습니다. 왼쪽 눈은 330km 밖의 적 함선 외벽 균열을 식별하는 광학 센서입니다. 오른손은 함선 전체 화력 제어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신경 인터페이스입니다. 심장은 암흑 물질 반응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독이 싸울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부분이 기계로 바뀐다는 것을, 언젠가 인간인 부분이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제독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도. 챕터 2. 전날 밤 세 사람의 이야기. 전투 전날 밤입니다. 기함 충무호 내부, 경납고 하층부. 병사들은 말이 없습니다. 내일 뭔가 온다는 건 다들 압니다. 차원 균열 탐지 센서가 사흘째 이상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종류의 신호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대 부사령관 이혁기 준장입니다. 전라 성계 출신, 나이 41. 그는 사실 석 달 전에 전역 신청서를 냈습니다. 고향에 노모가 있고 어린 딸이 있습니다. 전역 신청서는 반려됐습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는 지금 경납고 구석에 앉아 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살아남으면 다시 신청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기선 13호 함함장 안위 중령입니다. 나이 33, 이 성계 출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차원 균열 경보음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이 성계는 공포의 땅이 아니라 그냥 고향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함선 외벽에 붙어서 맨손으로 추진 엔진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투에서 0.3초라도 더 빠르게 기동하려고. 세 번째는 막 19이 된 신호병준 일병입니다. 이름 없이 그냥 준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계에 배치된 지 한 달째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전투를 경험했고 오늘 처음으로 전우의 죽음을 봤습니다. 지금 그는 통신 장비 앞에 앉아서 손이 떨리는 걸 멈추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제독이 두렵지 않다고 약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독은 혼자입니다. 함교 최상층 전면 투명 장갑 너머로 성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탐지 센서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눈으로 읽으면서 3일 뒤 외란 군집 주력 함대가 옵니다. 규모는 133척. 자신에게 남은 건 13척. 제독은 계산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결론은 매번 같습니다. 정면 대결이면 전멸, 퇴각이면 성계 함락.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없는 함교에서. 아직 나에게는 13척이 있다. 챕터 3. D-Day. 새벽 4시 17분. 탐지 경보가 울렸습니다. 준일병이 신호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초 동안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함대 규모 확인 중. 10척, 30척, 70척. 준일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척 확인. 외란 군집 주력 함대 명량 성계 진입 중. 함교가 순간 정지합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혁기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독님, 퇴각 좌표를 열겠습니다. 제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독님, 다다. 하지만 다드라고 했다. 이혁기 준장은 잠시 제독을 봤습니다. 317년을 이 성계에서 버텨온 사람. 그리고 말없이 퇴각 좌표 창을 닫았습니다. 제독이 일어섰습니다. 충무형 파워 아머가 자동으로 전개되며 그의 몸을 감쌉니다. 티타늄 합금과 반응 장갑이 층층이 조여드는 소리. 헬멧이 잠기며 내부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그리고 제독이 함교 중앙의 연산 장치에 오른팔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혁기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결하시면 이번엔 돌아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독이 잠시 멈췄습니다. 알고 있어.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파워 아머 신경 인터페이스가 함선 중앙 연산 장치와 동기화됩니다. 제독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함선의 센서, 엔진, 포탑과 연결되는 과정. 전신에서 전류가 흐르는 감각. 그리고 함선 전체가 자신의 몸이 되는 순간 함교 전체에 제독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 함대, 전투 배치. 챕터 4, 명량성계의 함정, 중력 이상 지대. 명량성계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계를 처음 탐사한 제국지질조사단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항행 불가 구역. 중력 이상 지대로 인해 대형 함선의 기동이 불안정해짐. 그래서 제국은 이 성계를 전략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대규모 함대전을 벌이기에 부적합하다고. 이순신 제독은 317년 동안 이 중력 이상 지대를 공부했습니다. 언제,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중력이 뒤틀리는지, 어떤 항로를 타면 중력 흐름을 역이용할 수 있는지. 적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제독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전투 개시 3분. 외란 군집 함대가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사방에서 광선 무기가 쏟아집니다. 준일병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격이 맞질 않습니다. 정확히는 맞는데 튕겨나갑니다. 귀성급 함선의 반사 등갑이 광선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사각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적의 공격이 적에게 되돌아가는 장면. 적 함선 서너 척이 자신들의 공격에 외벽이 뚫렸습니다. 적 함대 진영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을 제독은 기다렸습니다. 하객진 가동. 13척의 귀성급 함선이 일제히 위상 교란 장치를 켭니다. 공간 압착 기술로 13척이 레이더상에서 수백 척처럼 찍히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모르는 외란 군집 함대. 진영이 흐트러집니다. 서로를 향해 포격하는 아군 오폭이 발생합니다. 제독의 눈에서 황금빛 섬광이 터집니다. 동기화된 신경계가 13척의 화력 전체를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순간 적의 모함이 하나, 둘, 셋 격침됩니다. 그런데 전투 7분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챕터 5, 안위, 버텨라. 귀선 7호 함이 격침됐습니다. 중력 이상 지대에서 항로를 잘못 잡았고 적의 집중포화에 노출됐습니다. 순식간에 외벽이 뚫렸고 함선이 두 동강 났습니다. 승조원 180명. 탈출 포드 발사 신호는 잡혔지만 몇 명이나 살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함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일병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혁기 준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독은 0.3초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멈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적의 포위망이 다시 좁혀옵니다. 이번엔 귀선 13호 함. 안위 중령의 함선이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적 함선 12척이 안위의 함선 하나를 향해 포위 기동 중입니다. 함교에서 이혁기 준장이 외쳤습니다. 안위! 지금 당장 이탈해 살아남아야 해. 통신 너머 안위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탈하면 포위망이 뚫립니다. 버티겠습니다. 함선이 버틸 수가 없어. 함선이 버티든 안 버티든 저는 버팁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안위의 귀선 13호 함이 반사 등갑을 최대치로 올리며 적의 포화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12척의 포격이 한 점으로 집중됩니다. 외벽 온도가 임계치를 넘어섭니다.
엔진룸에서 배선이 터졌습니다. 안위는 맨손으로 끊어진 케이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제독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위의 함선에 집중된 적의 포위 대형, 그 측면이 비었습니다. 제독의 신경계가 나머지 12척의 화력 전체를 그 측면으로 집중시킵니다. 적 모함 11척이 연쇄 폭발했습니다. 함교에서 누군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안위 중령의 통신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버텼습니다. 이역기 준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6 제독의 대가 전투 9분째. 제독의 암호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산장치와 동기화된 신경계가 과부하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파워 암호 내부 디스플레이에 경고 문구가 뜹니다. 유기체 생명 유지 기능 저하 감지. 즉시 연결 해제 권고. 이역기 준장이 달려왔습니다. 제독님, 지금 연결 해제하셔야.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암호 밖으로 붉은 냉각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피와 기계의 냉각액이 섞인 액체. 제독의 폐기능 40%가 이미 기계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투에서만 추가로 20%가 더 바뀌었습니다. 통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317년 동안 이 통증을 견뎌왔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조금만 더. 챕터 7 필사즉생. 최후의 12분. 전투 10분째. 외란 군집 함대 전체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준일병이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적 함대 전체가 정지 중. 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교 전면 유리 너머로 보이기 시작한 것. 거대한 함선 하나. 길이 8km. 외란 군집 전체 함대에서 단 한 척. 이 전투 내내 후방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것이 처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장급 모함. 이역기 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왔군요, 드디어. 제독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급 모함이 이순신 제독의 기함 충무호를 정조준합니다. 레이더가 에너지 충전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발사까지 40초. 함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일병이 떨리는 손으로 회피기동 좌표를 입력하려 했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좌표 입력 중지. 하지만 제독님, 저걸 맞으면 전 함대 모든 동력을 함수로 집중. 이역기 준장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함대 들었지? 모든 동력 함수로. 엔진룸에서 안위 중령이 맨손으로 마지막 배선을 연결했습니다. 함선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무호 함수. 용의 머리 형상을 한 드래곤 브레스 플라즈마 런처. 성계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푸른 입자가 소용돌이칩니다. 광자가 집속됩니다. 발사 카운트다운 15초. 대장급 모함의 발사 카운트다운 10초. 함교 안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준일병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독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두 함선이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빛이 성계를 덮었습니다. 충무호 외벽 일부가 뚫렸습니다. 3번 포탑이 날아갔습니다. 함교 전면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장급 모함은 종이장처럼 타버렸습니다. 외란 군집 함대 전체가 퇴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종료까지 걸린 시간 12분 7초. 챕터 8. 그 후 함교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일병이 처음으로 손 떨리는 걸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역기 준장이 제독에게 다가갔습니다. 암호에서 여전히 붉은 냉각수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독님. 제독이 연결을 해제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헬멧이 열렸습니다. 제독의 눈 한쪽이 꺼져 있었습니다. 광학 센서가 과부하로 손상됐습니다. 이역기 준장이 굳은 얼굴로 수리 로봇을 불렀습니다. 제독이 낮게 말했습니다. 몇 명 살았어? 이역기 준장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7호함 생존자 23명 구조 확인. 나머지는 집계 중입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계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리하고 다음 균열 대비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챕터 9. 제국이 이 기록을 지운 이유. 사흘 뒤 인류 제국중앙사령부에서 긴급 통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단 2문장이었습니다. 명량 교전 기록 전면 삭제 명령. 위반 시 반역죄 적용. 이혁기 준장이 제독에게 통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제독은 읽고 장을 닫았습니다. 이혁기 준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지워도 성계는 지워지지 않아. 인류 제국이 이 기록을 지우려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스템보다 강한 개인의 존재는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13척으로 133척을 이긴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역사에서 22부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명량 성계의 병사들은 기억합니다. 안위 중령은 기억합니다. 이혁기 준장은 기억합니다. 19살 준 일병은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 돌아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또 전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는 성계의 신화가 됐습니다. 죽어서도 기계 속에서 성계를 지키는 제독의 이름 이순신. 그의 눈이 다시 빛날 때 인류의 적들은 가장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제독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